아카데미 슈퍼호넷입니다. 1대 72 스케일인데 배경도 만들 거기 때문에 작은 스케일로 선택을 했습니다. 슈퍼호넷 E형하고 F형이 주력으로 사용되는 것 같아서 F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단촐합니다. 데칼과 컬러 설명서, 컬러 매뉴얼이 있습니다. 비행 중인 상태로 만들 거기 때문에 랜딩 기어는 접힌 상태로 만들 겁니다. 데칼은 바운티 헌터스의 편대장기와 일반기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일반기가 영화 느낌하고 비슷해서 일반기로 붙일 겁니다. 매뉴얼 앞쪽에는 지정 컬러를 표시해주고 있어서 이걸 보고서 색깔을 준비했습니다. 밀리터리 프라모델을 만든 지가 1년도 넘은 것 같은데 참으로 오랜만에 만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밀리터리 전문가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저는 밀리터리 잘 모릅니다만 탑건에 대한 향수로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콕핏의 좌석은 이런 식으로 사출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아카데미 킷은 킷들이 참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부품들이 접착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들어맞습니다. 물론 이보다 큰 스케일의 킷이 디테일은 더 좋겠지만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좋은 킷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츠를 분리할 때는 런너의 굵은 부분을 잘라주고 다른 뒤에 남은 여분들을 깨끗이 잘라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조립을 하고 다시 한번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수핀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라내면 다시 분리하기가 좀 쉽습니다. 가조립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꽉 닫아 놓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밀리터리 항공기 프라모델은 콕핏을 도색한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해줘야 되고 이제 인테이크 부분도 도색을 한 다음에 조립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조립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그러한 이유입니다. 밀리터리 모형은 무수지 접착제를 이용하면 이렇게 흘러 넣어서 접착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비행 상태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 랜딩 기어 커버들을 전부 다 닫아주고 있습니다. 이 프라모델은 랜딩 기어가 열린 상태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 핀을 몇 개만 좀 잘라주면 이렇게 닫은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무장을 조립합니다. 실제 슈퍼호넷은 8톤 무게의 무장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호넷보다 슈퍼호넷이 사이즈도 1m 정도 늘어나서 18.3m 정도 됩니다. 실제 건담이 있다면 이 호넷 사이즈라고 봐야겠죠. 이제 항공기 프라모델은 무장들, 이렇게 미사일 계통들은 이제 도색을 하고 데칼도 붙인 다음에 마지막에 접착을 해주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먼저 접착을 했습니다. 이 연료 탱크는 조립 구조상 접합 라인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수지 접착제를 발라서 면을 이제 살짝 녹여서 꽉 붙여준 다음에 접합면을 갈아내서 접합 라인을 안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캐노피의 틀을 칠해주기 위해서는 마스킹이 필요합니다. 곡선 마스킹 테이프가 없어가지고 조금 번거롭게 작업을 했습니다. 캐노피 마스킹은 창틀, 그러니까 캐노피의 프레임만 도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창틀 부분만 이렇게 노출을 시켜줍니다.
이제 본체의 서페이서 도색입니다. 블랙 서페이서입니다. 실제 운용 중인 호넷의 사진을 보면 좀 깨끗한 호넷도 있지만 이렇게 웨더링이 멋지게 들어가 있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웨더링이 된 호넷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서페이서 도색 후에 본도색 시작합니다. 지정색이 있어서 라카 도료를 사용했는데 도료 1, 희석제 1.5 정도로 믹싱을 해주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만드는 건 배경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석고를 틀에 부어주어서 암벽을 만들었습니다. 석고가 굳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몇 개를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 석고를 굳히는 작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명암 도색을 한 다음에 이제 밝기를 전반적으로 밝기를 맞춰줍니다. 위쪽 면의 도색입니다. 요새 신문 보는 사람들 별로 없죠. 아파트 단지나 이럴 때 보면은 신문지나 폐지들 모아놓은 거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모형용으로 좀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탑건 매버릭에서 슈퍼호넷이 CG가 아니고 대부분 실제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거의 촬영 시간 800시간 정도를 대여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시간을 대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체 도색을 끝내고 이걸 건조시키는 동안 캐노피를 도색합니다. 이제 건조시키는 동안 콕핏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콕핏의 부품을 블랙 서페이서로 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블랙 서페이서 위에 기본 베이스색을 칠해 주었습니다. 검색만 하면 이미지들은 볼 수 있는 자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한 부분은 라카 붓도색 해주었습니다. 제가 공군 병장제대를 했기 때문에 파이어 컨트롤 담당이어서 비록 호넷의 콕핏은 본 적이 없지만 전투기 콕핏은 자주 봤었기 때문에 어떤 그 분위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계기판에도 데카를 지원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에나멜 워시 해주었습니다. 건조되면 닦아낼 것입니다. 노즐 부분의 스틸 컬러도 붓도색 되었습니다. 실버 컬러는 바이오 아크릴 도료를 사용했습니다. 면봉에 에나멜 시너를 붙여서 워싱해 주었습니다. 전투기 콕핏은 각 부분이 모듈화되어 있어서 항상 띄었다 붙였다 정비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기스가 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보다 좀 과장된 표현인데 이게 손톱 반만한 크기라 좀 모형적인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래 운용된 콕핏이 전원이 꺼져 있으면 이 정도까지도 보입니다. 또 각 파츠가 오래되지 않은 콕핏은 깨끗하게 보이기도 하죠. 이제 좌석 부품은 완성이 됐고 연결 부분 부품 도색이 필요합니다. 계기판 부분에 습식 데칼을 붙여줄 차례입니다. 원래 데칼도 이제 붙인 다음에 조립을 하는 게 더 좋은데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콕핏을 보기 좋은 각도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불편하게 나중에 데칼을 붙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콕핏 작업이 끝났는데 이 킷에는 파일럿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파일럿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파일럿을 출력하는 데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파일럿이 출력되는 동안 나머지 부분들을 붓도색해 주었습니다. 좀 묵혀두었던 바이오 아크릴 도료를 짜는데 사고가 하나 났습니다. 이거 짤 때 보십시오. 팍 하고 튑니다. 이 도료 방울이 묻은 부분들은 수정해 주었습니다. 기수의 앞부분은 좀 깔끔하게 도색이 될 수 있도록 마스킹을 해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미사용된 아크릴 도료들은 짜기 전에 반드시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휘저어줘야지 아까 같은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붓도색하는 동안에 출력이 다 되었습니다. 경화 전에는 서포터를 손으로 쉽게 떼낼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맞을지 궁금했었는데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요거보다 5%만 더 작게 뽑는 게 정확히 맞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정도로 했습니다. 사이즈 체크가 끝났으니까 UV 라이트에 경화를 시켰습니다. 경화시킨 다음에 아크릴 블랙 서페이서로 기본 도색을 했습니다. 아크릴 화이트로 기본적인 명암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피규어가 좀 작은 사이즈였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칠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 손을 칠할 때 좀 궁금했던 게 파일럿들이 장갑을 끼고 조정을 할지 맨손으로 할 때가 약간 궁금했는데 찾아보니까 맨손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맨손인 상태로 칠해 주었습니다. 후딱후딱 칠한 다음에 바로 건조시켜 주었습니다. 기수 부분을 꽉 붙여 주었습니다. 이제 전체 워싱을 하려면 유광 코팅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아크릴 신너입니다. 이번에 부득이하게 아크릴 유광 클리어로 코팅을 해주었는데 그 이유가 제가 라카 유광 클리어가 다 떨어졌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크릴 클리어 코팅을 해주었습니다. 아크릴 클리어가 굳는 동안 굳혀두었던 석고 틀을 꺼내주었습니다. 이 바위 모양들이 몇 개 더 필요했기 때문에 몇 개 더 만들어줘야 했습니다. 요거 하나가 저 틀 하나를 채우기에 딱 맞는 사이즈입니다. 종이컵 5분의 4 정도 물을 부어주면 적당합니다. 검은색 에나멜 패널라인 악센트로 몰드를 다 칠해줍니다. 에나멜이 살짝 건조되면 이제 에라멜신너로 닦아냅니다. 라이터 기름으로 닦아내도 괜찮습니다. 닦아내는 정도로 웨더링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호넷을 보면은 좀 깨끗한 호넷도 있고 적당히 웨더링된 호넷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참고할 만한 이미지를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칼은 편대장기가 좀 화려한 느낌이었는데 탑건의 분위기에 맞춰서 좀 묻히는 컬러들의 데칼만 붙여주었습니다. 해군 항공기 데칼은 소속된 항공모함에 따라 나뉘기 때문에 지금 붙이는 데칼이 탑건에는 사실 맞지는 않을 겁니다. 모형 회사에서 라이센스를 해서 탑건용 호넷이 나온다면 아마 정확한 데칼을 붙일 수가 있겠죠. 무광 탑코트 스프레이를 뿌려주었습니다. 이제 항공기 작업 자체는 거의 끝났네요. 윗면이 살짝 건조되면 밑면도 뿌려줍니다. 무광을 살짝만 뿌리면 반광 정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캐노피를 씌우면 완성이네요. 캐노피를 씌우기 전에 프런트 조정석에 이 작은 허드를 끼워줘야 됩니다. 접착을 해주지 않아도 부품이 잘 들어맞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킷은 파일럿이 있어야 느낌이 나는 것 같네요. 이제 바로 배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뼈대 위에 아이소 핑크를 접착합니다. 높은 모양을 만들 때는 아래가 무거워야 중심이 서기 때문에 아래는 이렇게 차륵 같은 거로 고정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석고 바위를 붙여줍니다. 아래 무게가 어느 정도 잡혔으면은 핸디코트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핸디코트는 가격에 비해 양도 굉장히 많고 거친 질감을 내기 좋은 소재라서 저는 아주 잘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재료들이 흰색이라서 이렇게 보면은 어디가 어디 모양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바위가 될 부분 그리고 이제 풀이 심어질 부분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모양을 만들면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히면 작은 돌들을 주워온 재료가 있는데 이거를 군데군데 요것을 활용합니다. 항공기가 비행하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항공기를 고정할 황동봉을 이 돌산에 고정시켜야 됩니다. 석고의 연결 부위는 단단하기 때문에 그 틈을 찾아서 이렇게 꼽아줬습니다. 거의 다 사용해가는 아크릴 서페이서를 칠해줄 겁니다. 물을 혼합해서 적당한 농도를 만들고요. 마당에서 칠해주었는데 이 부분은 디테일이 없는 작업이라서 그냥 붓으로 빨리빨리 칠해줬습니다. 야외에서 했더니 한 2시간 정도 후에는 다음 작업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동봉 한 개로는 항공기를 지탱하기 힘들 것 같아서 2개를 꼽아주었습니다.
바위 컬러를 도색할 건데 아크릴 도료를 이용했습니다. 에어브러시에서 바로 이렇게 혼합할 때는 스포이드를 계속 눌러줘서 도료와 신너를 혼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연 풀 재료를 이용할 겁니다. 접착 재료는 목공풀하고 또 일반 본드를 이용할 겁니다. 물하고 혼합을 해서 양을 좀 많이 늘려줬습니다. 여기에 도료를 살짝 섞어도 상관이 없죠. 잔디를 섞을 지형을 좀 표시하기 위해서 도료를 섞은 거죠. 바이오 워터 이펙트를 뿌린 다음에 붓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터치해주고 그 다음에 맛소금을 뿌려서 눈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큰 배경지를 설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 앞쪽에 있는 낮은 산들은 약간 눈이 녹고 그냥 얼음이 살짝 낀 정도만 표현해 줄 거라서 요 작은 언덕은 눈이 살짝 있는 정도로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띄면 이제 베이스가 완성이 됩니다. 아직 물론 목공풀이 다 안 굳었기 때문에 간간히 흰색 점들이 있는데 그래도 리얼한 느낌의 설산이 되었습니다. 항공기를 이 봉에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구멍을 뚫고 항공기를 접착하면 모든 작업이 끝입니다. 완성 사진으로 이어집니다. 분이면 만들 수 있는 플레어 이펙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요 장식용 LED를 철사랑 같이 엮어서 대충 이렇게 자리를 잡고 베개솜으로 쏴주면 끝입니다. 솜은 헤어스프레이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